저희 탄핵 정국 속에 며칠 전에 삭발 투쟁을 하셨죠. 광주 북구을 전진숙 의원과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재 감사원장 탄핵이 기각됐는데요. 예상하신 결과였을까요? 바람은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었겠죠. 실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일단 존중합니다. 그러나 매우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최재 감사원장에 관련해서 탄핵을 추진했던 거는 딱 하나예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핵을 주장을 했었는데, 현재는 최재 감사원장의 이런 부분들이 파면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를테면 이미성 그리고 정정미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별개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훈련 개정을 통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부여한 한 행위는 독립성을 명확하게 저해했던 거다. 그래서 탄핵 소추의 자체의 명분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명확하게 저희들은 방점을 좀 찍고 있고요. 이 이후에 최재 이제 감사원장이 바로 업무에 복귀를 할 건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 재판관이 별개 의견 낸 것에 좀 방점을 두고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늘 결과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론에는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별개로 정확하게 별개의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네 명의 이제 세 명의 검사에 관련해서 기각을 했던 것은 그건 별도의 문제인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관련 부분은 저는 온 국민이 12월 3일 날 다 TV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내란 행위 그리고 헌법에 위반했던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 전체가 실제로 탄핵을 얼마나 절실하게 응원하고 있고 실제로 탄핵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거의 50% 이상 60% 가까운 분들이 전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판정과는 상관이 없이 별개로 반드시 진행이 좀 돼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의원님과 저희가 이제 화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앞서 지난 화요일에 삭발식까지 이제 좀 하시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삭발까지 해야 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좀 듣고 싶어요. 3월 8일 전 국민은 아마 충격의 도가니로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윤석열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두 번의 집행과정 속에서 겨우 구속을 시켰는데 석방이라고 하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리를 저희들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속 취소라고 하는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내란 수익의 윤석열의 맞춤형 특혜였다. 지기현 판사는 구속기간이 시간이 아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시간으로 일 계산이 아니라 시간으로 맞춰서 윤석열 맞춤형 판결을 했었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용 특혜를 줬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면서 되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지금 현재 내란의 어떤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화병이 자기 가슴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런 측면에서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국회는 실은 입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이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나서 내란 특검이나 내란 사태 국정조사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대답은 정부에서 들어오는 대답도 메아리였던 거고 이런 상황을 보고 구속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구속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 불안감은 더욱더 높았던 거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국회 갈 수 있는 것은 거의 했다. 그러면 이제는 헌재의 시간인데 그 헌재 시간 속에서 우리 각각의 국회의원은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극단적인 어쩌면 투쟁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되게
그냥 그렇게 굳이 그걸 이렇게 무슨 효과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삭발을 통해서라도 정말 윤석열 파면이 얼마나 절절한 명언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맥락에서 이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지어 재판관에게 보내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도 또 이제 여당 쪽에서 어떤 다른 발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을 하신 배경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실은 삭발을 결심을 하면서 또 여성에게 머리카락이 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모초 지은이라고 해요. 머리를 잘라서 집신을 지어 은혜를 갚는다 이런 뜻인데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우라통에 터져 있는 상태 속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 목소리를 잘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이라고 하는 것을 애써 주셨을 때 정말 그 고마움을 무엇으로도 저희가 형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 책임이긴 하지만은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머리카락에 집신이라도 지어서 그 은혜를 갖고 싶다는 이런 절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저는 이제 다른 기사 보면서도 윤 대통령 지지단체도 헌재 앞에서 삭발식을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모두가 지금 현재 그동안에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들이 판을 치는 일부에서 그런 세상을 저희들은 접하고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 방식의 최고의 수준의 그 삭발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삭발에 윤석열 파면이라고 하는 전 국민의 열망을 실현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다급한 마음을 어쩌면 그들은 윤석열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일부인 거고 그 삭발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네. 같아요. 극우 세력이 자기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 예.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선고기일이 언제가 될지가 이제 모두가 지금 궁금해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내용이잖아요. 헌재에 호소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12월 3일 여의도 광장에서 시작했던 국민들의 목소리, 윤석열을 탄핵해라고 했던 목소리,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제 남태령에서 한강진에서 정말 이 추운 겨울에 밤을 새가면서 눈보라 속에서 앉아 있었던 시민들의 그 목소리와 모습을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파면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애추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실현시켜주는 게 바로 헌법재판관들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게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인 거고 이런 국민의 절대적인 열망과 바램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 이것만이 그들의 역할을 저는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음 졸이고 있을 우리 광주 전남 시민분들께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불안하시죠? 답답하시죠? 생업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와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늘 국민 편에 있었고 진실 속에서 있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은 파면될 거고요. 그 파면의 순간에 저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꿈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면 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을 전진숙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